맨날 단속한다 말만 많았죠. 그런데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노후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예 집중 단속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장소로 따지면 무려 600여 곳에서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진짜 디젤차 차주들이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단속 대상이 어떤 차종이냐 이겁니다. 디젤차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휘발유랑 LPG차도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럼 내연기관차를 아예 없애겠다 이건가? 이번 내용은 해석과 전달이 특히 중요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속 취지는 간단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단속 이름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고 붙였더라고요. 일단 단속은 디젤차를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시내버스랑 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이런 곳에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회전차도 단속한다고 하는데 이번 단속은 디젤차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환경공단이 휘발유랑 LPG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 차들은 원격 측정기로 측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단속하는 거냐면 측정 지점을 설정해 두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 측정 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으로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자외선으로는 질소산화물을 측정해서 배출가스의 농도를 산출합니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이번 단속 대상이고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만 최대 2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회전도 잘못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디젤차 퇴출만 목적이 아니라 아예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차들을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거죠. 야,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체감되는 소식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단속이라고 해봤자 대부분이 노후 디젤차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휘발유차랑 LPG차까지 포함된다고 하니까 내연기관차 퇴출이 실감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된 휘발유차나 LPG차도 단속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갑자기 왜 단속을 강화하는 걸까요? 일단 단속의 취지는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했죠. 그런데 겨울에 이렇게 집중 단속을 하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태울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도 줄이자 이거죠. 이 내용이 뒤에서 중요한 복선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랑 동시에 각 시도별로 미세먼지 저감 목표가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2026년까지 국가대기 환경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하고요. 2030년에는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젤차랑 관련해서 저희 영상을 꾸준히 챙겨본 분들은 정부의 발표가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하셨을 겁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목표로 한다면 순차적으로 디젤차부터 규제를 하고 자동차를 단속하는 게 취지에 맞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한다면 다른 것부터 점검하고 규제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정부가 기본 계획으로 삼고 있는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보면 비산먼지에서 나오는 양이 가장 많다고 했고 심지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씀드렸죠. 비산먼지는 타이어 분진, 브레이크 분진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이미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개발 비용을 쏟아붓는 게 낫다는 거죠. 자동차랑 비교한 걸 보면 비산먼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자동차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자동차만 봤을 때도 비산먼지에 해당하는 브레이크 패드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도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자동차를 단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디젤차뿐만 아니라 휘발유랑 LPG차까지 단속 대상에 넣었다는 거죠. 이러니까 차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이 있고 이 중에는 자동차 단속 예산도 있을 겁니다. 아까 원격 단속 말씀드렸죠. 무슨 적외선이랑 자외선으로 배출되는 물질을 구분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해도 개발 비용이랑 설치 비용이 상당할 거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정작 효과는 글쎄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단속과 규제가 맞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하나 볼까요? 이게 뭐냐면 디젤차를 대상으로 DPF 클리닝 지원 예산을 나타낸 건데 꾸준히 40억 내외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작 노후 디젤차 자체를 단속하고 있어서 이건 지속 가능한 예산 지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보면 2016년에 612억 규모였던 게 2020년에는 1800억이 달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5년 동안 들어간 예산만 5600억이 달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동차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맞냐 이겁니다. 물론 이 연구개발 예산에는 단속 예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장치 같은 개발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게 맞을까요? 단속 예산을 줄여서 포르쉐가 개발한 분진 없는 브레이크 패드를 국내 자동차나 부품 회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든지 분진을 줄일 수 있는 타이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든지 좀 더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랑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전기차 보조금만 봐도 어떤가요? 사용차 쪽은 보조금을 받고 전기 트럭을 사서 이걸 빨리 팔아버리고 여기서 남은 이익을 가지고 새로운 디젤 트럭을 구매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차라리 디젤 하이브리드 상용화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죠. 이거랑 동시에 관련 법안 개정도 빨리 해주는 게 효율적인 방향 아닐까요? 그리고 이걸 한번 보면 지금까지 계속 자동차를 단속해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언제까지 줄어들 거냐 이겁니다. 자동차만 단속해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아까 봤던 자료만 봐도 어떤가요?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미 유로7 규제가 나오고 요즘 자동차 기술력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 관련해서는 제조사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개발한다고요. 이미 단속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단속 대상 차종도 점점 줄어들 거고,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단속을 꾸준히 해서 모든 노후 내연차가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미세먼지가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총량에서 내연기관차가 비중이 작다는 건 자료가 충분하고, 이 자료도 어디 뭐 이상한 기관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죄다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그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대체 뭘 단속해야 한다는 건데 대안이 있기는 한 거야? 이런 거죠. 이걸 한번 볼까요? 서울시가 직접 발표한 자료인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2010년에도 이미 중국이나 북한 같은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비중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하던 2016년 데이터를 보면 전체 미세먼지 중에 중국이랑 북한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버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매년 중국이랑 북한 같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심지어 우리 정부가 항상 줄이고자 하는 단위의 미세먼지 비중을 보면 중국이랑 북한 쪽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70%가 넘는 걸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의문이 생깁니다.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해서 자동차만 단속하는 게 진짜 맞는 방향이나 이겁니다. 이건 자동차를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단위부터 볼까요?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단순히 국내 단속만 늘릴 게 아니라 외교적인 논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자동차도 단속을 해야 하는 게 맞죠. 노후 디젤차는 특히 배출가스에서 발암 물질이나 환경오염 물질 이런 걸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게 맞고 점차 줄여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려면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대안도 충분히 제시한 다음에 하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노후 디젤 차를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거,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시켜서 카이스트가 개발했고 이미 상용화도 가능하고 입증도 충분히 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기 트럭 보조금으로 낭비하지 말고 여기부터 지원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요. 그리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치려면 언젠가 단속 총량이 끝나는 자동차만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나 부품 회사한테 분진을 줄이거나 아예 없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맞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포르쉐는 분진 없는 브레이크를 개발해서 옵션으로 팔고 있고요.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 분진도 유로7 규제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차주들은 배출가스 없고 미세먼지 없는 차를 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사치품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클린 디젤이라고 구매를 장려했던 건 정부잖아요. 모든 책임을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열심히 장려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부득이하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대안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당장 만드는 건 힘들겠죠. 그러면 적어도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죠. 매년 전기차 보조금이 줄줄이 새나가고 사용차 쪽은 중국차가 가져가는 보조금이 상당한데 이런 식이면 어떤 차주가 이 정책에 동참할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